늦가을로 접어드는 11월에 4박 5일 여정으로 뉴멕시코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LA에 살면서 주변의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주는 자주 드나들었지만 뉴멕시코주는 다녀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출발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서부에 있지만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 유타주의 자이언트 캐년 등 특출나게 사람을 끄는 장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뉴멕시코주의 대표 명소라면 화이트샌드 모래 언덕과 칼스베드 동굴입니다. 그 외에는 그의 척박한 땅에 기기묘묘한 후두바이와 미국 원주민들의 유적지입니다. 뭔가 모르게 황량해 보이고 원주민들이 조용하게 살아가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미국 원주민은 인디언으로 잘못 불리우는데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항해했다가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인도에 온 줄 알고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은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멋진 전사 혹은 용감한 부족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백인들의 눈에는 적대적이고 동물과 다름없이 미개하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미국 인디언들의 흔적이 많은 곳이 뉴멕시코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목초지 위로 푸른 하늘과 청량한 공기가 감도는 평온한 자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첫날 저희는 LA에서 13시간을 운전하여 라스크루세스라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화이트샌드 국립공원을 들렀습니다. 화이트샌드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우윳빛의 고운 모래로 덮여 있었습니다. 광활한 모래 언덕은 바람을 따라 물결치며 고요하면서도 청아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 모래 언덕에서 꼭 해봐야 한다는 썰매 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약 3시간 30분 거리인 칼스베드 동굴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입장이 오후 2시 30분이고 입장 예약이 필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칼스베드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과달루페 마운틴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하이킹을 할 시간은 없지만 캠핑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과달루페 마운틴 국립공원에 도착하니 오후 4시가 되어 거의 해가 기울어 갑니다. 혹시나 빈자리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토요일 오후여서 전부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막 빠져나오려는 순간 하루 일찍 철수하는 여성 그룹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본인들의 자리를 쓰라고 물려주네요. 여행을 하다 보면 뜻밖의 행운이 생기기도 합니다. 캠핑 요금도 없이 자리를 그냥 쓰게 되었으니 돈과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려한 과달루페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4시 30분에 닫는다는 방문자 센터를 잠시 둘러보고 저녁을 지어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에 비추인 과달루페 마운틴의 수려한 산세를 보면서 이곳이 왜 국립공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칼스베드 타운에 들어가 아침을 하고 칼스베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오래전 이곳 들판에서 일하던 목동이 큰 무리의 박쥐떼가 땅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곳 동굴을 찾았다고 합니다. 황량해 보이는 야산 땅속에 지구의 중심에 온 듯한 비경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약 750피트 깊이의 동굴 아래편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내려가면서 동굴의 기기묘묘한 형상을 감상합니다. 이곳 동굴을 방문할 때는 사진을 많이 찍게 되므로 배터리 여유분을 챙기고 조그마한 손 전등도 지참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약 1시간 정도 내려가면 피크닉 테이블과 화장실이 마련된 넓은 공간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빅룸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둘러보는 것이 이곳 동굴 여행의 백미입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희귀한 종육 속 기둥들과 천장에 수없이 매달린 칼날 종유석들은 완전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 속에 감탄사를 연발하게 합니다. 칼스베드 동굴을 둘러본 후 알버커키에 있는 페트로그랍 내셔널 모뉴먼트로 향했습니다. 칼스베드에서 약 4시간 30분을 북쪽으로 운전해야 하므로 오늘 일정은 동굴 하나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나는 길에 있는 소도시 로즈웰을 들렀습니다. 로즈웰은 1947년 이곳에 비행 접시가 추락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진실 공방은 알 길이 없으나 도시 곳곳마다 외계인 형상이 서 있어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시선을 끕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바위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있는 페트로그랍 내셔널 모뉴먼트에 들렀습니다. 화산석처럼 검은 바위에 새겨 만들어 놓은 상형 문자는 현대인들도 100%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만 년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지내온 원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상형 문자를 통해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서로 교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후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차코 캐년과 비스티 배드랜드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차코 캐년은 약 1000년 전 푸에블로 원주민들이 큰 부락을 이루며 지냈던 장소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약 1시간 정도의 비포장 도로였으나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량하게만 보이던 계곡에서 놀라운 규모의 푸에블로 원주민들의 집단 거주지를 둘러보면서 그들이 만든 세밀하면서도 웅장한 건축물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콜로라도주의 메사버데, 애리조나주의 캐년대 쉐이와 함께 삼각형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소인 비스티 배드랜드는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지역에 큰 머리 모자를 쓰고 있는 후드 바위들이 산재한 곳입니다. 척박해 보이지만 이러한 형상에 끌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신비하고 경이로운 미지의 땅이지요. 저희는 이곳에 너무 늦게 도착하여 후드바위 일부를 구경하고 석양에 물든 지평선을 사진에 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은 약 12시간을 운전해서 LA로 귀환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뉴멕시코주가 경계를 이루며 만나는 포코너스를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포코너스는 나바호 인디언들의 관할로 실제로는 바닥에 새긴 표식과 깃발 외에는 볼 것이 없었으나 상징적인 장소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열심히 40분 국도를 달려 LA에 도착하니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남한보다 3.2배나 큰 뉴멕시코주를 여행하려면 일주일이라도 모자라 보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들입니다. 뉴멕시코주 여행은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 긴 시간을 운전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캠핑장 대신 호텔 사용을 권합니다. 호텔은 미리 예약을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당일 숙박해야 할 장소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방문 시기는 선선한 9월에서 5월 사이가 좋을 듯 합니다. LA에서 출발한다면 약 8시간 운전 거리인 투싼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주변의 사와로 국립공원 혹은 치리카와 주립공원을 둘러보아도 좋습니다. 만약 도시 관광을 선호한다면 전통적 멋이 있는 산타페와 알버커키를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둘러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어둔 뉴멕시코주의 명소들입니다.